지속적으로 뭐 하룻밤 사이에 뭐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낸다든지 핸드폰 서로 교환해서 보자. 그 상간자들이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한테 와라. 1억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고기 잘 구우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란 이혼팀의 황동우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테란의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 나올 거 없겠지 싶은데 계속 나와요. 이번 편도 보니까 세 부부가 전부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제일 먼저가 이제 의처증 부부였는데 의처증 부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혼 사유로 오시는 분들 중에 외도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 배우자는 의처증, 의구증 같이 유책 사유로 주장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그 의처증을 사유로 해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증거 자료가 배우자가 막 협박하고 뭐 어디냐 지속적으로 뭐 하룻밤 사이에 뭐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문자 내역이 증거 자료로 현출이 되는데 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의뢰인분이 이제 여성분이셨고 남편의 의처증으로 이제 이혼을 하신 분이었는데 정말 단독 사유, 의처증 사유로만 해서 이혼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문자 뭐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건 기본값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고 거의 사실상 아내분이 가장인 그런 집이었는데 아내분이 일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집안 곳곳에다가 아내에 대한 험담을 이렇게 대자보처럼 붙여놓는 거예요. 너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너 때문에 뭐 이혼을 한다. 너 뭐 어디 나가서 뭐 누구랑 바람 피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왜냐면 아내분이 문자는 이제 답장 안 하고 안 읽어버리니까 아내가 시선이 닿는 곳곳에다가 그런 걸 붙여놓으시고 그걸 아내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증거를 냈더니 법원에서 바로 이혼 및 위자료 굉장히 혼인 파탄 사유는 법원이 짧게 다투고 이 정도면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라고 봐서 정말 의처증 사유로 이혼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좀 충격받았었거든요. 유책 사유를 쌍방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행위가 있고 그 이후에 의처증이 유발되었다면 아무래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측에게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된 상황이면 누구나가 좀 이럴 수밖에 없을 정도. 이제 앞으로는 주말마다 어디 가는지 알려달라. 핸드폰 서로 교환해서 보자. 카드 결제 내역 서로 공유하자. 이런 거 얘기하는 정도로는 의처증이나 의구증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요구하는 정도는. 2015년도에 간통죄라는 범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위자료 청구를 통해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하다 보면 그 상간자들이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한테 와라. 근데 그런 게 증거로 만약에 제출되면 나 조금 더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 상간자한테 있는데 그냥만 만났다가 헤어졌어도 가정에 영향이 큰데 그거를 또 옆에서 막 헤어지라고 종용까지 했으면 더 약간 형사사건을 치면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책정했다라고 적시하시는 판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케이스에서 1억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상간남 위자료 금액이 너무 다 적다고 하세요. 실제로 그 금액이 뭐 2천만 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배우자분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좀 적다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고민이 요즘 많아져가지고 위자료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위자료가 좀 많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한 5천만 원, 최대한 1억 원. 이건 여러 가지 뭐 혼인 기간이나 요소들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요즘 위자료가 조금 더 많이 책정될 수도 있다. 14기는 뭔가 전체적으로 이혼이 좀 의처증이 좀 쉽게 고쳐질까가 좀 의문이긴 했었어요. 실제로도 정신과적인 그런 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남편이 치료 같은 걸 받으실 그 의지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게 남편분이 너무 짠해서 좀 충격이 와서 저는 너무 슬펐던 게 선생님 고기 잘 구우세요? 아이고, 남자인데 고기 잘 못 굽는다. 네. 좀 고기 굽다 탈 수도 있지. 그 정말.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네. 밥 먹는데 갑자기 와서 고기 못 굽는다고 밥 뺏어가고 그쵸? 네. 그러니까 야외에서 힘들게 엄청 장시간 일을 하면서 플러스 집에 와서 좀 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시달리고 이러니까 살이 27kg인가 뭐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장훈 씨가 말하지만 일하는 아빠 좀 거기 드물잖아요. 근데 너무 정상적으로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아빠여서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그 단톡방에 그 지인 초대해가지고
가지고 막 남편 험담하고 네.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종종 있는 사례더라고요. 저도 이혼 소송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너무 근시안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남편이 특히나 뭐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남편의 직장 동료나 상사 이런 사람들 불러서 그렇게 한다는 건 남편의 경제활동 자체를 지장을 주는 행동인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얻는 게 뭔지. SNS에 글을 올리시면은 가끔 이제 그걸 증거를 수집해서 가져다 주시는 의뢰인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뭐 증거를 수집할 때도 참 쉬운 선택이긴 하죠. 그쵸. 만약에 그 당시 아내분이 즉시 형사 고소를 하고 실제로 형사 처벌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이혼 사유로서 인정이 될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또 경찰도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고부 갈등이 사실 좀 인정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증거가 잘 없어서.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법원에서 너무 오래전 일인데 사실관계 확인도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잘 인정을 안 하시거든요. 실제로 인정된 사례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증거가 좀 확실하게 있었다. 뭐 녹음 파일이나 시어머니가 날 때렸다? 바로 형사고소. 이러신 경우에는 실제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암 걸리죠. 쉽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막 과거 일로 막 이렇게 싸우신 적 있어요? 여자친구분이랑 3년 전에 이랬잖아 이런 거. 저는 지금 여자친구랑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 굉장히 오래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옛날 일 가지고는 절대 안 싸워요. 네, 절대. 그리고 싸우면 그날 무조건 화해하고 바로 가요.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걸로 그 이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0년 전에 이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이러는 거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부부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부 상담 그 코너에서 상담사분한테 엄청 혼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아내분이 좀 고쳐야 되는 거고 이걸로 남편분이 너무 좀 정신적으로 돈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번 기수 부부들 중에서 그나마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분은 인내 부부였다고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아내분이 남편분에 대한 분노나 이런 걸 제외하면 아이의 양육이나 이런 거에서는 최대한 충실히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회복이 될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뭐 남편분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 전에는 아내가 그런 성향이 네. 없었다고 하셔가지고 빚이 갑자기 생기고 하면서 좀 힘들어서 그런 거일 수 있으니까 남편분의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내분이 상담받고 하면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개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노 조절 장애 되게 이혼 사유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또 반대로 아내분들이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주장하시는 남편분들도 꽤 많아가지고 요즘 좀 많이 있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남편분 뭐 그 운전하면서 막 택시 기사님이랑 싸우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저도 봤는데 아내한테도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폭언을 하거나 뭐 집안 물건을 부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경찰 출동한 그런 내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합의를 해줬다든지 그런 것들도 또 증거 내용으로 또 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혼의 사유가 남편분 쪽 유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어요. 실제로 분노 조절 장애가 진단이 되려고 한다면 되게 엄격하게 진단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진짜라면은 서장훈 씨한테도 그런 행동을 취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딱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 병원 진단서에서 진단 받아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병리학적으로 인정된 사례들도 있고 대체로 배우자가 한 번 가지고 이혼 안 해요. 거의 뭐 한 10년 이상 이게 참다 쌓여서 참고 살다가 결국은 이제 소송하시는 경우여서 보통은 좀 증거 자료가 좀 있기는 하세요. 정말 다양하게 봤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저 그 나무 문짝 부서진 그쵸. 사진 정말 많이 봤고요. 나무 문짝은 정말 많이 부서지더라고요. 그 옛날 영화 샤이닝 보셨습니다. 아닌가? 그 옛날 영화에 그 잭 니콜슨이 도끼로 이렇게 눈 부수고 들어가요. Here's 그런- Johnny 하는 Here's Johnny. 그런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부서지는 맞아요. 모습. 안 돼요. 분노 조절 장애로 진단을 받았으나 그게 굉장히 과거의 일이고 상담이나 치료를 꾸준히 해왔다. 이런 정도의 뭐 비하인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가면 되겠지만 나 이런 정신과적 질환이 있으니까 유책사유 면해줘. 이거는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봤어요. 많죠. 저는 법원 경위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 다 막아주시는 게 경위분들. 저도 의뢰인분들이랑 이제 재판에 동행해서 가면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취지가 아닌데 오해하시거나 맞아요. 저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문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회를 받아서 다음번 재판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내면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판사한테 항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막 변호사가 옆에서 손이 네. 바빠지면서
잠시만 자제를 하셔야 마이크 되니까. 뺏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자제를 요청을 드리고, 가끔 변호사들 중에 재판 때 안 오시는 게 더 도움된다라는 얘기를 듣는 의뢰인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뭐 우리 의뢰인분들 잘 하셨는데 상대방이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잘 됐다. 더 감사합니다. 해라 이러면 홍상원 변호사님 막 땀 흘리시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판결문을 살펴보면은 판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이유를 밑에다 설시를 해요. 보통은 증거들이 붙는데 가끔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변론을 하면서 드러났던 여러 태도들을 고려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가끔 아찔하죠. 분노 부분은 남편분의 그 유책 사유 위주로만 조금 나온 거여서 그 뒤로 뭐 남편분의 뭔가 어떤 비하인드가 있거나 이제 아내분 네. 유책 사유가 되게 더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번 영상을 조금 더 보고 다시 리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제 웬만한 유형들은 다 나왔을 그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나와서 나오네요. 어디서 이렇게 섭외가 잘 되는지 네. 놀라운 놀랐습니다. 기수였어요. 지금까지 법무부인 테헤란의 이혼팀 황동호 변호사였습니다. 기린양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